네, 안녕하세요. 바르실레입니다. 오늘은 성중독에 관련된 영화들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 오늘 성중독에 관련된 영화들을 통해서 성중독의 특징들, 또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기 원하시는 분, 또 알고자 원하시는 분, 계속해서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 실내. 안녕하세요. 바르실레입니다. 저희는 오늘 그 성중독에 관련된 영화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 계속해서 이어서 좀 가려고 했는데 같이 한 영상에 묶으려고 했는데 영화들이 좀 많고 내용 분량들이 길어서 저희들 좀 끊어서 저희들 가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좀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지난번 영상에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성중독의 특징 하나랑 또 몇 가지들을 더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성중독의 특징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끊고자 하는데 끊지가 않아요. 또 하고 나서 수치심과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끊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또 안 돼서 너무나 괴로웁니다. 그러다 혼자서는 잘 안 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이클이 돼서 계속해서 돌아가다가 점점 더 그 골이 깊어집니다. 파괴적이 되는데 돈을 쓰게 되고 돈을 쓰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낭비되는 경우들이 있고, 관계들이 깨지고, 직장에서 일을 소홀하게 되거나 일을 못하게 되고, 또 가족들이 관계들이 깨어져서 배우자들이나 자녀들이 방임되거나 의존되게 되는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또 다른 특징들 몇 가지 좀 더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교차 중독. 그래서 이 성중독과 더불어서 다른 중독들이 좀 교차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알코올 중독인 경우도 있고, 마약 또는 또 이제 뭐 일 중독, 관계 중독,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약간 겹쳐서 나타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메인이 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성이 메인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알코올이 메인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여자를 찾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근데 이제 요거로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게 더 이제 메인이냐 본인이 알아요. 잘 이렇게 점검해 보면 정말 내가 정말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메인의 문제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교차 중독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진행성 질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 첫 번째 후원자가 저에게 얘기해 줬던 건데, 이제 저도 이게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처음에는 포르노를 건전한 걸 봐요. 건전한 포르노는 없죠. 예, 건전한 포르노는 없는데 1대1의 관계에서 하는 그런 걸 봐요. 그것도 봐도 괴로워요.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 돼서는 뭐 이렇게 좀 점점 좀 진행이 돼서 좀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로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되는, 자극적인 것들을 이렇게 좀 넘어가게 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포르노를 보다가 그걸 안 되니까 화상 채팅으로 넘어가다가 그걸 안 되니까 또 뭐 이제 폰팅을 하다가 안 되면 뭐 업소를 가던가, 뭐 업소를 가다가 나중에서 뭐 분류를 하다가 한 명이 안 되니까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안 되니까 세 명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중독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나중 에서는 점점 더 이렇게 심해지게 되는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것들을, 요 특징들을 잘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이 앞에 영상과 요 영상을 통해서 특징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면 정말 자기가 중독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아니면 중독기가 있다. 아직은 뭐 심하진 않은 것 같은데 좀 끼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 포함해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중독에 끼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에 끼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독에 끼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중독인지에 대해서 한번 곰곰하게 자기의 특징들을, 그 특징들을 자기에게 좀 비춰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 그 중독인지 중요한 건 자기의 어떤 고통의 문제, 또는 고통이 없더라도 주변에 피해를 주는지, 자기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된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영화들 몇 편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특징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영화들의 요소들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미리 보시고 오시면 좀 더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저는 4편의 성 중독에 대한 영화들을 이 시간 이야기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쉐임이라는 영화입니다. 쉐임, 예, 수치심. 예, 쉐임이란 영화인데 이 쉐임이란 영화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하지 않아요.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나 회복을 위한 분투한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하지 않고 한 성중독자 남자가 어떻게 망가져가는지에 대한 또 어떤 것들을 그 정서적으로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어떻게 그 기능들이 망가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천천히 마치 이렇게 그 검은색 연기가 그 쫙 이렇게 스며들듯이 천천히 그 영화를 이렇게 내려앉아지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좀 스마트하고 또 잘 나가는 직장인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점점 더 이렇게 망가져서 나중에 정말 극단에 갔을 때 영화 마지막에 갔을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게 쉐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쉐임의 영화의 이 줄거리를 좀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보면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는 한 남자인데 직장인이에요. 그 직장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친구들 관계에서도 좀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성중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회사에서 이제 포르노를 보는 거예요. 컴퓨터에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그 집에서는 화상 채팅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돈을 내고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화상 채팅을 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바나 아니면 이런 데 가서 이제 여성들과 이제 그 뭐죠? 헌팅을 해가지고 그 여성들을 이렇게 만나서 원나잇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서서히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직장 안에서 이제 뭐 그 컴퓨터를 통해서 하다가 아니면 나중 돼서는 뭐 화상 채팅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바에서 사람도 만나기 시작하고 또 없어요. 여성도 이제 불러가지고 관계를 하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이게 진행이 되는 그 진행의 과정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 돼서는 이제 진행을 계속해서 하다가 어디까지 이제 가게 되냐면 이제 동성을 만나서 관계하는 것까지 나와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진행이 된 거죠. 성중독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성의 관계에서 뭐 어떤 뭐 매매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계속해서 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동성의 관계들까지도 왜냐하면 뭐 어쨌든 접근성 면에서 이제 돈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에 그렇게 넘어가는 아니면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아서 그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진행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쉐임에서 이제 나타내고 있어요. 그 진행성 질병이다. 기억하시죠? 예, 진행성 질병이에요. 이게 또 하나는 이 겉과 속이 달라지는 이 영화에서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드러나는 것을 잘 이렇게 그려내지 않고 그 남자가 이렇게 뭔가 멍하니 쳐다보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맺는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그냥 제 3자 입장에서 쫙 비춰줍니다. 근데 저의 제 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 남자가 얼마나 공허한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그 마음속에 수치심이 가득한지가 그냥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인 것들은 그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남자가 멍하니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그 눈빛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나중 돼서는 이 죄책감 때문에 마지막에 그 길 한복판에서 막 비를 맞으면서 한복판에 서 있으면서 그 영화 엔딩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도 그 겉과 속이 다른 정말 비참해지는 그 마음들에 대해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하나하나 잃어갑니다. 뭘 잃어가냐면 그 관계를 잃어가요. 관계들이 점점 더 해서 대부분 혼자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자기를 굉장히 혐오해요. 그런 화상 채팅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런 영상들도 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혐오합니다. 관계들이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직장에서 이 포르노 보고 이런 것들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굉장히 질타를 받게 되는 명성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망가지게 되고 잃게 되는, 그리고 건강도 이렇게 보면 초췌해져요. 점점 더 처음에 굉장히 매력적인 대도시의 어떤 일하는 그 직장인의 모습들인 것 같지만 점점 더 망가져 가서 마치 마지막에는 노숙자 같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점점 더 그 건강도 잃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쉐임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제가 본 거는 이 진행성에 대해서 좀 봤어요. 정말 한 남자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구나. 마지막에 이렇게 동성에 대해서 그 이제 문제를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문제들, 또 이제 뭔가 잃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또 보게 됐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잃게 되는구나. 또 정서적으로 망가지는 거, 겉과 속이 이렇게 달라져서 얼마나 그 수치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게 됐는지에 대한 걸 보면서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한동안 굉장히 먹먹했던 그런 그 마음이 아팠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영화는 그 나는 섹스 중독자다 라는 그런 영화. 이게 제목이 사실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나는 섹스 중독자이다. 그 I'm a sexaholic 이렇게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한 이제 영화 감독이 있어요. 이 감독이 성중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업소, 이제 이제 그 쇼윈도에 여성분들이 있는데 그런 업소에 이제 중독이 돼 있었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이 두 가지 중독이 돼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보면서 어느 이제 이 줄거리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이 그 매매업소 여성들을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그리고 이분이 여러 여성들을 가지고 이제 막 굉장히 그 갈등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들, 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건 좀 로맨스 중독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섹스 앤 러브에서 로맨스 중독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뭐 성중독의 범주에서 그 큰 틀 안에서 이제 이 여자 저 여자에게 이제 관심을 보이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줄거리는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이렇게 고민하다가 나중 돼서 뭐 결혼했다, 뭐 이렇게 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엔딩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그 눈여겨볼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강박과 이 충동, 그리고 이 미친 반복행위, 이게 나와요. 이거 사실 잘 영화에서 그려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했던 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예를 들어 포르노 보고 좀 멈췄다가 한 며칠 괜찮았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반복적인 행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이, 주인공이 그 업소 주변을 계속해서 돌아요. 그러니까 가서 관계는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가서 이제 여자가 흥정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나 흥정하고, 또 가서 흥정하고, 또 흥정하고,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돌고, 또 집에 가서 일하고 쉬고 먹고 자고 며칠 지나다 또 와서 또 돌고 또 돌고, 이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 강박적인 이 충동,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모습들이 나와요. 또 하나는 이 감독이 이제 여기서 그 이제 회복하는 과정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 영화에서는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은 성 중독자들끼리 이제 모여요. 이제 모여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원으로 둘러서 자기 고통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이제 뭐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런 회복하는 그런 시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조금씩 이제 괜찮아져 가요. 그래서 이제 한 여자를 만나게 되고, 이제 여자와 이제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사실 이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과정을 그려낸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회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같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같이 가는 거구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세 번째로 제일 이 영화에서 인상 깊었던 거, 제일 인상 깊었어요, 사실 이게. 그 뭐냐면, 지금도 그 기억에 남아요. 이 남자가 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상황이어서 한 여자를 만나서 이렇게 뭐 결혼했나 사귀었나 이렇게 했는데, 그 감독이 카메라 앵글을 가지고 그 모습들을 쫙 그려내는데, 보통 어때요?
성중독에서 이렇게 낫다고 하면 뭐 완전한 치유는 없죠. 저희 100% 이제 잠깐 절제하고 있는 거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거니까 100% 치유는 없는데 어쨌든 좀 절제하고 있는 사이에 이제는 됐다 또는 나는 괜찮다 나는 행복한 삶이다 라는 거를 감독 입장에서 자신 얼굴이 나오는데 이제 얘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감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이후에 회복의 과정을 어느 정도 거친 이후에 회복의 과정은 계속해서 가는 거지만 그 이제 좀 삶이 조금 나아진 이후에 그 카메라 앵글을 통해서 그려냈던 그림은 여자친구랑 싸우는 거 그리고 여자친구가 막 다투는 거 막 계속해서 트러블들이 있는 거 이런 모습들을 그려내더라고요. 그리고 간간히 그 약간 행복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내면서 영화의 말미를 이렇게 그려내거든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중독만 끊으면 요거 그러니까 뭐 끊는 건 없어요 사실. 이렇게 잠깐 멈추고 절제하고 이런 거지. 근데 중독만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내가 살만하면 나 이제 문제가 없어질 거다. 난 괜찮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가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가 술만 끊으면 다 될 것 같이 그러다가 술을 딱 끊어도 여전히 삶에서는 배우자의 관계,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근데 내면하고의 관계, 신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총체적으로 마치 어떻게 보면 술로 인해 덮어버렸던 것들이 쓰나미처럼 내가 그것들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그 성중독도 어느 정도 거기에 있어서 좀 죄책감과 수치심과 행위에 있어서 조금씩 자유해지기 시작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점점 더 무게가 커지는 건 현실의 무게들이 커진다는 거예요. 문제가 적거나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인식하지 않고 덮어놨기 때문에 그것들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전히 회복하더라도 고통이 있고 그럼으로써 평생을 회복하며 걸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이 영화가 보여줬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영화가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물론 성중독에 관련된 영화들은 좀 성전적인 것들이 다 조금씩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자나 이런 분들이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찰력들을 줬던 영화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화에 대해서 하면서 성중독자인 경우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또 그래 내가 회복을 위해서 영화를 봐야지 하면서 또 그 영화를 보고 또 미끼 삼아가지고 또 재발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저 핑계대고 저에게 꽂혀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뭐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선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용. 중독이 심한 사람은 뭐 사실 영화 볼 기력이 어디 있어요. 빨리 이제 같이 으쌰으쌰하고 또 그 안에서 빨리 회복해야지. 근데 그래도 영화를 통해서 좀 통찰을 얻고자 원하는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영화는 다 이 네 가지 영화 모두 다 여러 가지 성중독에 대해 생각해 보게 했던 영화지만 저는 요 영화 Thanks for sharing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s for sharing 여기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 영화인데요. 기네스 페트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라 해야 되나? 마치 이제 무슨 유행을 위한 또 로맨스 영화처럼 이렇게 한국에선 그려졌는데 사실 그거 아니라 이거 성중독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성에 중독되어서 회복하고자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이제 모여요. 여기에 총 4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총체적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이 영화에서는 중독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정말 성중독을 많이 그려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회복의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또 어떻게 회복해가는 것이 컨셉들로 이렇게 좀 맞는지. 그리고 동지들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또 회복의 과정에서 또 재발은 또 어떤 의미인지. 또 이런 유형들, 또 사람마다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교차 중독은 어떤 건지, 또 가족 안에서 이것들이 엮일 때 어떻게 되는지, 또 이런 것들, 또 후원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체적으로 회복의 과정의 패턴들이 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좀 마음에 걸렸던 건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개신교 입장에서 거기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이렇게 신과 접하는 뭐 약간 이런 뉘앙스의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뭐 저는 뭐 그거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쭉 봤을 때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됐던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영화를 여러 번 봤어요. 뭐 다섯 여섯 번, 뭐 같이 막 사람들이랑 막 열댓 명 모여가지고 같이 본 적도 있고, 극장에 가서 아내랑 봤던 적도 있고, 혼자 봤던 적도 있고 이렇게 한데 볼 때마다 울었어요. 예, 볼 때마다 많이 울었습니다. 약간 그 영화는 이게 감독이 예, 그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 알아. 너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힘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큰 메시지 같았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4명의 성중독자가 나와요. 남자 3명, 여자 1명의 성중독자들이 나오는데, 이제 먼저 좀 절제하고 있었던 올드 타이머 분들이, 올드 멤버들이 있었고, 또 초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멤버들이 이제 같이 회복하는 과정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사람들이 이제 그 성중독자들의 모임에서 함께 막 으쌰으쌰 하면서 회복해가고, 거기서 이제 누구는 재발하기도 하고 다시 붙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회복의 과정들을, 분투하는 과정들을 쭉 그려내고 있습니다. 줄거리는 그게 큰 그림이에요. 예, 거기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작은 에피소드들이 이제 있는데 어쨌든 큰 그림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회복의 과정들입니다. 회복의 과정들.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같이 간다는 거, 요 부분들, 그리고 뭐 후원자의 개념들, 뭐 후원자 꼭 뭐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후원자의 개념들, 그래서 좀 앞서간 사람이 뒤따라오는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개념들이 나와요. 후원자의 개념들. 또 회복의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거기 이제 12스텝, 12단계라는 거기서 나오는 책자가 Out of the Shadow라는 그런 영화예요. 이제 책이에요. 책. 그게 패트링카스라는 사람이 이제 쓴 책인데, 그 이제 미국에서 본인이 성중독자는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성중독에 대한 어떤 워크북 같은 걸 썼는데, 저도 이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저는 사실 그렇게 추천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중독에서 사실 뭐 이후에 얘기하겠지만 그 원인을 찾는 거에 대해 굉장히 좀 무의미하다고 보거든요. 이미 지금 현장이 지금 급한데, 근데 여기는 이제 원인을 잡아서 뭔가 하겠다는 좀 그런 건데, 그 이제 어떤 가족 관계에 대한 내력들 막 이런 것들 쓰고 해서 막 굉장히 긴 챕터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책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하더라고요. 쭉 이렇게 하는 그 후원 관계를 맺는 어쨌든 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큰 틀 안에서는 12단계의 그 틀 안에서 회복하는 법이 나옵니다. 또 그 전화요법들이 나와요. 전화요법. 전화를 해서 막 힘들 때 전화하고, 또 수시 점검, 막 새벽에 막 전화하고 막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 수시 점검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후원자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정말 부모와 자녀처럼, 때론 동지처럼, 때론 선배처럼 서로 이렇게 관계 맺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회복의 모임들이 이렇게 나오고, 이런 회복에 그 분투하는 여러 도구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복의 이제 땡스 포 쉐어링에서 나오는 그 부분들 중에 도구들이 나올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그 가족 관계, 이 성중독자 가족이 제일 선임자들이 나오거든요. 제일 올드 타이머가 나오는데, 그 사람의 가족이 얼마나 역기능으로 엮이는지, 남자가 알코올 중독과 성중독이 있고, 아내는 그것으로 인하여 의존되고 초조 불안이 있어서 약을 먹고, 아들은 방임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있고, 또 거기에 알코올과 마약에 대한 중독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한 원한과 미움이 있고, 또 완고함이 있고, 이게 막 엉켜져 나오는 그 가족이 나와요. 그래서 성중독의 가족이 어떻게 망가진 모습이 어떤 건지, 또 회복해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서 또 이제 그 중독에 대해서 그 어떤 것들이 이룰 수 있는지가 나와요. 거기서 이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남자가 여자친구랑 이렇게 사귀고 있었는데 성중독으로 재발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일치가 일어나지 않고, 정서적인 일치가 일어나지 않는 가운데서 관계가 소원해지는 관계가 나와요. 그러다 재발하면서 완전히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와요. 사람을 잃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을 불러가지고 집에서 이제 일을 벌리게 되는데, 거기서 막 그 여자가 막 그 마약 중독이어가지고 약 털어놓고 막 이렇게 하니까 집 부수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또 자기 피후원자를 불러가지고 막 이런 일들을 처리해야 돼서 자기 명성의 문제에도 이제 명성이라고 할까, 신뢰 문제에서도 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또 한 의사가 나오는데, 의사가 자기 직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카메라 이렇게 찍다가 걸려서 이제 의사의 직업을 잃게 돼요. 이처럼 뭔가 잃어버리는 과정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 제가 이 영화에서 굉장히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거기 잘 나가는 싱글 그 남자가 나오거든요. 그 남자가 이제 뉴욕에서 이제 잘 나가는 직장인데 그 금단의 현상을 엄청나게 잘 표현했어요. 딱 이렇게 초조불안해가지고 막 금단을 일으키면서 그 시내에 가서 노트북을 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막 손톱을 무럭뜨리면서 초조불안해 하는데 그 금단의 모습이 정말 이 사람 중독자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리얼합니다. 예,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막 뒹굴면서 그 초조불안해하고 잡지를 막 이렇게 보다가 막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정말 그 연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 영화는 사실 성중독의 문제와 회복의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그려내고 있어서 다 일일이 찝어내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에서 제가 위로를 많이 받았던 거는 뭐 이런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도 그렇고 이 영화의 여러 그 내용들 요소들도 그런데 감독의 메시지였어요. 감독은 너희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그 4명의 사람들이 이제 중독자들이 모여서 막 얘기 나누고 그날도 모임하고 나누고 그리고 이제 흩어져요.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쫙 이렇게 흩어지면서 카메라가 어떻게 보여주냐면 그 4명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4명의 사람을 보여주고 이제 각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비춰주거든요. 비춰주는데 거기서 이제 음악이 나와요. 이제 음악이 뭐냐면 히어로예요. 히어로. 이 히어로는 사실 이제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동경과 경애의 마음으로 이제 그 가사를 썼다고 들었는데 이제 이걸 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음악이 쫙 나오면서 제가 알기로 이 음악이 나오면서 영화가 엔딩을 하거든요. 저는 이 감독이 너희들 영웅이야. 남들은 너희들을 비난할지 모르지만 정말 치열하게 회복하는 너희들이 정말 영웅이야. 정말 너희들 대단해. 힘내. 라고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예, 이 영화는 물론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다뤄야 될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 근데 어쨌든 큰 그림에서 정말 참 성중독자를 잘 이해하고 만든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화는 슬픈 영화예요. 예, 슬프고 좀 마음 아픈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고 상당히 많이 마음이 아팠는데요. ним포매니악이라는 볼륨 1, 볼륨 2 이 영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청소년 관람 불가죠. 당연히 성중독에 대한 영화니까.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 성중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불편한 영화예요. 그리고 이 제정신이 아니 정신병자다. 뭐 저런 사람이 세상에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좀 영화입니다. 근데 막 구역질 나거나 막 이런 건 아니고 영상미나 이런 것들은 잘 그리는 거, 편집이나 스토리 라인은 굉장히 탄탄해요. 또 결론도 굉장히 메시지가 강력하고 이런데 좀 보기 불편한 영화예요. 굉장히 상당히. 예, 그리고 또 선정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서 또 이렇게 촉발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성중독이 심하신 분들이 이걸 보고서 또 이렇게 뭔가 트리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방아쇠 역할을 당할 수 있는, 이걸 보고 뭔가 또 재발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좀 영화이기도 해요, 사실. 근데 이 림포매니악은 되게 마음이 아픈 게 일단 여성 성중독자예요. 여자분이에요. 근데 이 여자 성중독자가 이제 어떻게 망가져 가는지가 나와요. 근데 굉장히 끔찍스럽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좀 발랄하고 볼륨 1에서는 버전 1에서는 좀 밝게 나와요. 그러다가 점점 더 삶이 기울어 갑니다. 그러다 나중 돼서는 그 성적인 활동들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성적인 뭔가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게 되고, 그 나중 돼서는 모든 사람들이 버려져서 길바닥에 쓰러져 이제 자기가 아는 사람이 자기의 소변을 보고, 몸에다가 소변을 보고 가게 되는, 그래서 길바닥에 버려지게 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인상적인 건 뭐냐면 한 사람이
그 어떻게 성중독으로 인해 망가져갈 수 있는지, 정말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제 이 사람이 그 이게 영적인 병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어떤 영혼의 공허함 때문에 이렇게 넘어 그런 것들 취하는 거지, 어떤 다른 그 어떤 내면의 공허함 때문에 이것들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을 좀 캐치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의 마지막에 그 여자가 길바닥에 쓰러져요. 그리고 비를 막 맞아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자기 소변을 보고 막 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 그때 이 여자가 이 문장을 얘기합니다. 아, 그 Feel my every hold. 아마 이렇게 아마 내가 얘기 기억해. 이게 문법적으로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어서. 그러니까 나의 모든 그런 홀드를 그 메꿔주세요. 이런 직역하기 좀 애매모해서 그래서 메꿔주세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성적인 관계들을 하지만 사실 그 영혼의 그 뻥 뚫린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이 뻥 뚫린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사실 이 감독이 채워주세요라는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런 거라고 의미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독은 이것은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공허함, 그 영혼의 공허함의 정서적인 공허함을 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마지막에 그 장면들을 이야기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진행의 과정이 이제 끔찍스러운데요. 처음에는 그냥 재미삼아 성적인 관계들을 이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나중 돼서는 좀그 정말 뭐 소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성적인 기행들, 뭐 이상한 행동들을 이렇게 하게 돼요. 그 나중 돼서는 낙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제 여성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서 그 성적인 그, 그 업무에 이렇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통해서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자기가 경험한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지식들을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그런 업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말로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 여기서 중간에 회복의 과정이 잠깐 한 컷 나오거든요. 한 컷. 이제 여성 성중독자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이야기 나누고 그래서 회복하는 과정들이 나와요. 이제 여기서도 가치의 개념들이 나오는데 처음에 막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같이 뭐 이것들 제안하고 막 하는 것들을 이렇게 같이 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다 때려 없는 거죠. 가서 이제 똘끼가 충만해가지고 나 당신들은 니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그걸 뛰쳐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회복의 과정들이 좀 나오고 마지막에는 내가 이거를 기필코 끊겠습니다라는 거로 좀 결단을 하면서 영화가 끝나긴 해요. 근데 영화 끝도 굉장히 찝찝해요. 예. 굉장히 찝찝하고 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팠던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어떤 성적인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그 호기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그 봤다 뭐 이런 거보다는 보고 나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영화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영화의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면 고통이었어요. 그 네 가지 영화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고통을 겪고 있었고, 또 그 겉과 속이 분리되어 그 정서적으로 망가져 버린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그 내면에 뻥 뚫린 그 마음들이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성으로 채우려고 했지만 채워지지 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관계들이 망가지고 직장을 잃게 되고 또 사람들이 잃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모습도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회복할 때는 늘 같이 가야 되고 거기서 회복의 모토들 가운데서 일정한 원리들 가운데서 회복하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려낸 게 Thanks for Sharing, I'm a Sexaholic, Nymphomaniac 이런 것들이고 회복의 과정들의 그 모습들이 조금씩 비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네 편의 영화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성중독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예, 정말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사진 한 장으로 딱 이렇게 시작하고 뭔가 남들도 하는 그런 걸지 모르지만 어쩌면 성중독자는 종족 자체가 일반인과 다를 수 있어요. 똑같은 술을 먹더라도 다르게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알코올 중독자처럼 똑같이 성적인 것들을 접하더라도 다른 화학적 반응 가운데 진행되고 또 그 가운데 죄책감과 수치심이 커지고 소중한 것들을 잃게 되고 나중 돼서는 우울함과 죽고 싶은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화들을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고통이 크고 또 이것이 쉽지 않은 병이라는 거예요. 또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땅 가운데 어떤 뭐 해결책이 있다 뭐 이런 느낌보다는 이 땅 가운데 이 성중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당신 한 명은 아니라는 거. 적어도 이 영화에 나오는 그 사람들 또 저 역시 이 성중독으로 인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작은 위로를 좀 얻고 또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에 대한 이야기,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는 바르실레에 대해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마친 이후에 그 이후에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멘토링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커뮤니티 가운데 함께 가기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페에 가입하시고 또 여기 등업 조건들 완료하시면 함께 회복의 과정들을 겪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모든 분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